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닥 짚고 정상으로 가고 있는 제임스 쪼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어떤 상품을 선정하고 어떻게 팔아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정하고 고객의 니즈와 원칙 그리고 마케팅 방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앞전에서 준비해야 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는 결국 마진을 보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판매를 통해서 이윤 창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갖고 오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 그거에 대한 이해와 어떤 식으로 마진 책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교나 상품을 찾는 방법, 키워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마이너스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제품 원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가의 제품 원가가 30%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진율이 30%니까 한 6,7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 선정할 때 배송비가 들어갈 겁니다. 즉 배송비가 뭐 3,000원이 들어가고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수료가 5% 정도 빠진다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송비, 수수료 다 해서 6,500원 정도 원가 총액이 들고 나머지 영업이익이 2,900원 정도 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현재 1차원적으로 제품 원가 그리고 마켓 수수료까지밖에 지금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내가 시간을 들였던 그 판매 관리비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비용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이익이 남았는데 왜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 매출이 1억인데 5%면 500만 원이죠. 500 정도가 고정 비용으로 나간다. 거기에는 사무실 비용, 급여, 기타 관리비 100만 원 정도 들어서 5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제품의 이 퍼센트지를 판매 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수익을 내는 이 제품에 우리 판매 관리비까지 녹여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남는 것이 진짜로 남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수수료, 판매 관리비까지만 했어요. 근데 상품만 그냥 올려만 놓고 방치만 시킨다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고 영역에 비용을 투여를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면 광고를 태울 수 있는 룸이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10%만 태운다고 했을 때 만원짜리를 하나 팔 때 우리가 광고비를 1,000원을 써서 1,500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쿠팡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쿠팡 같은 거는 13% 정도 하니까 15% 정도 잡아볼게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진이 300원 남는 거예요. 만약에 판매 관리비를 내가 빼지 않고 생각했다가 빼지 않으면 1,800원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남는 돈은 1,800원이 아니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판매 고정 비용을 나의 월 매출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의 판매 관리비를 책정해서 빼주시고 광고비의 영역에서 광고비를 5%에서 10% 위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 이상은 마진 룸을 남기셔야 어느 정도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달려있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고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5% 10% 내외에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15%에서 30% 수준까지는 되어야 노출을 하면서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서 30% 정도 광고를 태울 수 있는 룸을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진이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광고나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상품만 올려놓고 팔리지 않는다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엑셀 파일은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